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혀를 비롯한 입안에서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병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다른 병과 구분하기 위한 몇 가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입안에 염증과 같은 뚜렷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혀를 비롯해서 입안 점막에서 화끈거리거나 아린 듯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병입니다. 특별한 선행 요인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에 1차성이라 하고요. 확인할 수 있는 촉발인자, 즉 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2차성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촉발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로 나눌 경우에 구강 요인, 전신 요인, 또 정신 요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구강 요인에는 침이 안 나오는 구강 건조증, 또 감염과 관련된 구강 칸디다증, 또 염증 질환인 구강 편평태선, 또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 후에 나타나는 기계적인 자극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전신 요인에는 폐경기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나 또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 철이나 비타민이나 아연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정서적인 요인인데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나 또 과도한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이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병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여되어 있는 발병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유사한 다른 질환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강 요인으로 구강 건조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확인은 첫째, 타액 분비율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요, 깔때기와 눈금이 그어져 있는 튜브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침의 분비를 모으게 돼요. 이때 안정 시에도 해보고 또 자극 시에도 해서 침 분비가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타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있을 경우에 구강 점막의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 외부에서 어떤 균의 침입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액 분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구강 내 수분도의 측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은 아래 사진처럼 일회용 비닐을 씌운 특정 측정기를 이용해서 혀 위 또 뺨 안쪽 등에서 촉촉한 정도, 즉 수분도를 측정해서 타액이 분비량뿐만이 아니고 맑은 침이 잘 나와서 구강 점막을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도 더불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침이 잘 만들어져서 또 침관을 타고 입안 내로 잘 흘러나오는지를 보기 위한 타액선 신티그라피, 즉 우리말로 섬광 조영술이라는 것이 큰 병원 단위의 이비인후과나 치과 병원에서 맑은 침이 잘 흘러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되기도 합니다.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감염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구강 칸디다증입니다. 이 경우 맵거나 뜨거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또 맛에 대한 변화도 이렇게 자주 호소하게 되는데요. 사실 구강 칸디다증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이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데, 이 균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서도 10명 중에 4명에서는 입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재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건강한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 예컨대 어르신들이나 또 아이들,
또 입원을 하고 있는 이제 다른 병을 오래 앓고 있는 분들, 또 다른 원인으로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 또 입안을 보호해주는 타액 분비가 감소된 경우, 또 당류나 비타민 B12 이런 특정 영양소가 부족된 경우에는 면역 기능의 저하와 더불어서 균주가 늘어나면서 곰팡이 균의 수가 늘어나면서 구강 칸디다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요, 플라스크에 입안에서 채취한 샘플을 25도씨 정도에서 4주 동안 배양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검사가 이제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임상적인 증상을 관찰해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사진이 구강 칸디다증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인데요. 왼쪽 사진의 경우는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환자분이 지저분한 양상으로 설태가 쌓여 있으면서 나머지 부위에는 위축성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 오른쪽 사진의 경우는 혀 후반부에 이제 마름모 모양으로 탈락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정중능형설염이라고 해서 구강 칸디다증의 만성적인 감염과 관련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강 편평태소는 입안에 화끈거리는 자결통을 유발하는 염증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특징적으로 흰색 그물 모양의 반점이 볼 안쪽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외에도 혀나 잇몸 등에도 나타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자가 면역성의 질환입니다. 물론 흔하게 그물망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 외에 활동기에는 입안에 빨개지고 물집이 생기는 등과 같은 홍반, 미란, 수포형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관해라 그래서 좋아진 거와 또 악화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도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잘 살펴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뺨 안쪽에 흰색 그물망 모양의 염증 부위가 관찰이 되는 게 가장 흔하고요. 또 혀의 측면에도 하얀색의 그물망 모양으로 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에도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화끈거리는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병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입안에 화끈거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전신 요인입니다. 첫째는 호르몬의 변화인데요. 이 경우 폐경기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갱년기 장애 증상들을 잘 살펴서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심한 빈혈인데요. 이 경우 일반 혈액검사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스마트폰에 더 건강보험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타민 B12나 아연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특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고른 영양 섭취를 하고 또 종합 비타민을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검사를 서둘러 하실 필요는 없을 듯 싶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혀통증과 비타민과 관련된 컨텐츠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신 요인입니다. 혀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의 변화나 또 중추성의 과감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관여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피로의 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므로 이와 관련돼서는 기초적으로 먼저 심박 변이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심장 박동의 주기에 미세한 변화가 있어요. 한 번의 심장 박동 또 다음번의 심장 박동은 주변 환경의 변화나 내 인체 내 변화에 따라서 미세한 변화가 있는데, 이는 이제 우리 몸의 인체 적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으로서 우리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상태에서 적응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몸에 스트레스에 과도한 노출이나 이런 정서적인 이상이 있거나 또 내 몸의 활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심박 변이에 이상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도나 활성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활성도는 구강 자율감 증후군 환자에 있어서 예후와 관련된 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외에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발병 위험도의 예측이나 평가, 또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의 평가를 위해서 심박 변이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요인과 관련해서 한방 고유의 화병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사실 화병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여 화의 양상으로 폭발하는 증상이 있는 증후군이에요.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의 복합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관련된 진단 기준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테이블처럼 핵심 신체 증상이 있고요. 또 핵심 심리 증상이 있고 또 그 외 관련된 신체 증상이나 심리 증상 등이 있는데, 이 중에 핵심적인 신체 증상과 심리 증상은 가슴의 답답함, 또 열감, 치밀어 오르는 양상, 또 목이나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 느낌 등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있고요. 또 핵심 심리 증상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자주 들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한의 느낌이 있는 경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경우가 핵심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관련된 신체 증상은 입이 마르거나 두통, 불면증, 가슴이 두근거림 등이 있고요. 심리 증상은 화가 잘 나고 또 우울하거나 허무한 느낌, 또 깜짝깜짝 놀라는 느낌 등이 이에 해당이 돼서 이에 대한 설문지에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혀의 형태적인 특징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전신적인 장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의학에서 실시하는 설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서 디지털 설진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얻어진 혀 영상 가운데서 설질과 설태를 구분해서 설태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외형적으로 치은이나 또 균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몸의 음허나 기허 등과 같은 한의학적인 진단 유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강 자율감 증후군에 있어서 나타나는 혀통증의 특징을 확인하고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몇 가지 진단 검사 방법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구강 건조증과 관련해서 타액 분비율 또 구강 내 수분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감염이나 염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임상적으로 특징적인 소견을 관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 진균에 대한 배양 검사나 조직 검사를 위해서는 큰 병원에 이비인후과나 또 치과병원의 구강내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신 요인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혈액 검사 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를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번째, 스트레스 검사와 관련해선 기초적으로 심박 변이도 측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한방 고유의 화병에 대한
진단 설문지를 통해서 그 관련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상태뿐만이 아니고 입안 내 혀의 특징적인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진 중에서 디지털 설진기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장부 기능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양도락 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혀통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